일본의 정치인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자위대의 전력에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부족한 구석이 많고 한국이 마음먹고 해병대를 파병해 대마도를 침공한다면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 본토까지 한국이 욕심낸다면 이 또한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일본의 군사전문지 군제研究에 기재된 육상자위대 전술교관 출신의 일본인이 직접 기고한 내용입니다. 왜 일본의 자위대 간부는 자칫 일본 열도에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내용을 떡하니 군사전문지에 기고한 것일까요?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한일 전쟁 가상 시나리오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법의 군사력 순위 6위에 빛나는 한국과 5위에 자리한 일본의 전쟁은 어느 누구에게나 큰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쟁사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우방에서 적으로 돌아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절대로 우방이 될 일은 없을 듯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잦은 침략과 일제강점기라는 지역을 안겨준 일본을 우방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죽기보다 싫은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져서는 안 되는 것이 일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런데 과거 일본의 한 자위대 간부가 한일 간긴장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당시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일본의 유력 군사전문지에 기고해 한국과 일본 양측의 비판을 불러온 일이 있습니다. 이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작성한 인물은 박하의 수호라는 인물로 그는 한때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의 전술교관으로 몸담았던 인물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길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유군주 겐큐라는 일본의 군사전문지에는 다케시마 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독도 공격 계획은 군사 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공상이 아니다라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방어 작전을 재검토하고 국방체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전형적인 일본인의 습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성됐습니다. 일본인의 독특한 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뜻하는 바테마에와 속마음을 뜻하는 혼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누구나 뱃속에 칼을 한 자루씩 숨기고 있다는 말은 겉모습과 속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미소는 혼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죠. 일본의 군사 담당 기자들은 당시 이 시나리오가 공개되었을 때 우리의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을 정도라고 하죠. 그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무기는 애플이 전투기 4대와 애플 15대의 전투기 40대 그리고 전쟁 발발 시 한국의 항공기와 함정의 전자전 공격을 가하게 등 전자전 비행기 4대로 구성되어야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일본의 자랑배기 1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이런 전투기와 함정은 독도에 도달하기 전에 한국군 레이더에 노출되어 공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죠. 그러면서 만약 독도 공격을 감행했을 때 육상자위대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토리온에 배치된 육상자위대 부대는 부대로부터 300km 떨어진 독도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일본은 오로지 방어를 위한 무기만 보유하도록 하는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방위상 필요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는 전수방위의 원칙 그리고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으로 인해 공대지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미개척 지대를 개발한다는 명분하에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해보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꾸준히 미사일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사실상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미사일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거리만 킬로미터가 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리스본은 원래 2005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일본 열도 주변 해역을 폭넓게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에이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좌절되어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육상자위대 화포는 99식 자주 유탄포에 불과하다. 이 유탄포는 사정거리가 고작 4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0km 떨어진 독도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했죠. 뿐만 아니라 헬기 전력도 상당히 부실하다. 지상 공격에 유효한 2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로켓탄을 탑재가 나빠지게 기나 코브라 헬기는 항속거리가 불과 15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출격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독도를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공격은 전투기를 이용해 독도의 한국 시설을 파괴한 후 잠수함을 이용해 한개소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상륙시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는 애플이 전투기를 이용한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203기를 보유 중인 F-15자인에는 공대공 전투기 즉 전투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상에 대한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은 애플이 전투기를 제작했는데 이는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혼혈입니다. 애플 16을 모델로 했지만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 공중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투기죠. 가령 미국의 전투기들은 최대 속도에서 방향을 전환하려면 5000m의 반경을 필요로 하지만 애플에는 1600m면 충분합니다. 통상 애플에는 합동직격탄 4발을 탑재하는데 이 합동직격탄은 무게 250kg의 관성항법 장치를 장착시켜 목표물을 정밀하게 명중시립니다. 한 발로 50의 살상 반경을 가지는데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등에서 방파제 하나를 폭파하기 위해 100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이를 이용하면 10발이면 충분한데요. 따라서 미소는 독도의 주요 시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앰프는 단 3대의 12발의 폭탄이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공격 능력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대를 추가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보았죠. 우선 애플의 사드가 일본에서 발진해 독도로 접근하며 공격에 들어가면 FC 모자의 40대가 출격해 독도로 접근하는 한국군 공군기들을 맞아 공중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진하는 전자전 전투기 4대는 한반도 일대의 레이더 기지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에 돌입하는데 전투기와 항모레이더 기지의 전자공격을 감행해 무력화시킨다면 선발로 출격한 전투기들이 안전하게 독도를 공격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격에 성공해 독도를 탈환하면 국제사회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과 일본의 군사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한국이 아무런 대응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만 미소든 한국의 대응 공격에 대해서도 자세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한일 양국 간의 무력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공격받는다면 한국군은 탈환 작전에 나서지 않고 독도를 포기하거나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등장해 독도 발환 작전에 나서거나 일본의 독도 공격에 대응해 한국 해병대가 스시마 섬을 점령하는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리소는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에는 이눈에는 눈 전략적 스시마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이 스시마를 점령한다면 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일본 전투기가 독도를 파괴했다면 독도를 탈환하기보다는 스시마 섬 즉 대마도를 점령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215km 떨어진 반면 대마도는 한국 본토에서 고작 5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일본 본토로부터 131km로 더 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대마도를 점령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면적 역시 대마도가 708평방킬로미터 면적으로 제주도의 2선 크기입니다. 면적의 가치로 보았을 때 한국이 대마도를 점령한다면 일본이 독도를 차지한 것보다
더 큰 면적을 얻게 되는 것이니 우선 대마도를 점령해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만약 실제로 독도를 점령하는 무력 작전을 일본이 감행한다면 한국은 지난 70년간 오로지 전쟁 준비만을 해온 국가로서 해병대를 포함한 육해공 모든 전력을 동원해 최단 시간에 대마도를 기습할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 미스코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륙작전을 감행한 해병대 전력입니다. 그는 한국 대군들은 잠수함에 기뢰를 장착해 해상자위대 함대 출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해상교통을 차단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포항이나 진해에서 출동 태세를 갖춘 1600명의 해병대원과 1현대의 전차가 빠르게 대마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대마도에 주둔한 일본 육상자위대는 한국군 해병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한개 중대에 불과한 육상자위대 소속 대마도 경비대는 한국군이 상륙하는 순간 지리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한국군은 육군에 있어서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침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외딴 섬 곳곳에 해병대 및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가 되면 예비군까지 전쟁에 참여하므로 육해공에 걸친 엄청난 인력이 보충됩니다. 일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군이 예비군까지 동원해 무리해서 일본 본토를 점령하려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해병대 사단은 미소에게는 상당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는 일본 자위대는 당장 한국과 같은 해병대를 보유할 것을 주장했죠. 그에 따르면 사병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해상기동을 통한 반격에 적합한 해병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수년에 걸쳐 방위 정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해병대는 침략을 위한 전력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해병대를 보유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런 방위 체제로는 한국의 대마도를 점령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일본의 약점을 꿰뚫은 한국군이 대마도를 점령한 여세를 몰아 이 개섬과 고토 열도까지 점령당할지도 모른다며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반드시 소수 정예로 구성된 해병대를 창설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예전부터 독도 상륙 작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왔고 시네마현의 항공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공격하는 훈련도 진행해왔습니다. 사실상 독도 상륙 작전은 위치만 바꾸면 대마도 점령 작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미소는 일본군의 독도 점령을 더 유리하게 보는 것일까요? 한국의 대마도 점령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리소가 주장했던 것처럼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한국은 6천 골단 전략을 내세울 것입니다. 즉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다시 말해 독도를 내주고 대마도와 일본 열도를 취한다면 한국에게 과연 손해일까요? 군사 개입의 뉴스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